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과 달리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일교차로 감기 환자도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좋은 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 모시고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또 낮 동안에는 따뜻하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이 감기란 게 위협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자주 걸리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감기란 어떤 질환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시죠. 예. 감기는 코와 인두에 주로 염증이 생기는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정의되는데요. 후두 위쪽 호흡기에 침범하는 질환이라고 해서 상기도 감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감기는 목 아픔, 몸살, 발열, 나른해지는 권태감이 시작된 후에 하루나 이틀이 지나게 되면 콧물, 코막힘, 기침이 발생하는데요. 인후부 통증이라든가 건조감, 이물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결막염이 동반돼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네. 감기는 1년 내내 걸릴 수가 있지만 바이러스 활동이 일어나는 4월부터 7월 초까지 기간에 감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체온 조절이 힘들고 또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감기에 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또한 날이 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트는 날도 많아질 겁니다. 네. 일교차가 심해지면 감기에 잘 걸리듯이 에어컨 냉방 온도를 너무 낮추면 그것도 몸에 안 좋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목에 또 코에 점막을 자극하면서 감기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 황사나 미세먼지 영향도 감기 환자가 느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네, 감기에 걸리면 뭐 대부분 약국에서 종합감기약 하나 사서 먹는 게 대부분일 예. 텐데 이렇게 감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때 장기간 만약에 감기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고 또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번 감기에 걸리면 심하게 걸릴 수가 있고 재감염도 많고 또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네. 어린이나 노인, 면역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폐렴 같은 하기도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세균의 2차 감염으로 중이염이라든가 부비동염 같은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2세 미만 소아는 시작한 지 며칠 내에 갑자기 폐렴이나 모세기관염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2주까지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감기로 인해서 인후두부가 손상되고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손상된 인후부로 인해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게 되면 기침이라든가 가래, 또 후두부 이물감이 3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해서 폐 이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또 반복될 경우는 천식이라든가 또 후비루 증후군, 또 역류성 식도 질환 같은 만성 기침 원인에 대한 검사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감기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요. 보통은 심하면 주사를 맞고, 뭐 아니면 그런 대로 버틸 만하다 싶을 경우에는 예. 그냥 뭐 감기약 정도로 먹는 걸로 예.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처방의 기준이 다른 건가요? 감기의 그 약물 치료로서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제라든가 또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 가래를 없애주는 거담제, 기침을 억제하는 진해제, 또 콧물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 또 혈관 수축을 시켜줘서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항우려제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약물 치료는 콧물, 기침, 열, 몸살 등의 심한 증상을 줄여주지만 또 근본 치료로서는 아닙니다. 약물에 대한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감기에 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병의 단축 효과는 없고 2차적인 세균성 합병증을 줄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감기로는 합병증이 유발되거나 의심될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보통 항생제를 사용하고 3, 4일 내에 좋아지지 않으면 대개 다른 항생제로 또 바꾸게 됩니다. 네. 몸살이라든가 두통, 목 통증을 위한 진통제 주사라든가 또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는 먹는 약보다 증상이 좀 더 빨리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사 효과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길게 보면 결국 먹는 약으로 최종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 감기약을 먹으면은 졸리다든지 아니면은 예. 뭐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린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봤을 때 감기의 부작용인 건지 아니면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인지도 궁금해요. 예, 콧물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으로 졸림이라든가 또 입마름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2세대보다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서 또 부작용에 더 예민한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약물, 같은 용량이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반응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자마자 졸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며칠 먹어도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감기 자체의 증상이 피곤이나 또 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고려해야 합니다. 입이 마른 증상은 감기 환자의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고 건조해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게 해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항우울제의 경우는 복용했을 때 심박수 증가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항우울제로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슈도에페드린인데요. 이것은 어지러움, 두통, 불면, 심계항진 등과 혈압 상승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이라든가 갑상선기능 항진증, 전립선 비대가 있는 노인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중에 보면 비타민C가 함유된 감기약도 있거든요. 예, 예. 이 비타민C와 감기약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고 이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경우에 일반인보다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운동선수라든지 군인들의 경우는 감기에 걸릴 위험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기 증상도 덜하게 되고 감기 지속 시간도 또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근데 합성물 형태로 영양식품이라든가 약으로 먹기보다는 천연 그대로 과일이나 채소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소에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 있으시죠?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 평소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를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위생이라든가 양치질,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어서 손에 묻어 있을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고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비비지 않도록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수건 등의 일상용품을 함께 쓰지 말아야 하고요. 환자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감기가 유행할 때는 집단 활동하는 곳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코나 이런 점박보를 위해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알레르기 원인 노출 방지와 황사, 미세먼지를 차단할 마스크 착용도 중요합니다. 또 담배 연기나 대기 오염이 심한 장소는 좀 피해야 하고요. 또 감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일을 계속하거나 또 무리한 공부를 지속할 때 감기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